안녕하십니까. 동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동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분들에게 효용이 있을 만한 그런 동영상인데, 일단, 동영상 제목은, 어, 이 동영상들을 보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볼까 합니다. 동영상을 보는 방법. 동영상이 워낙 이제 200개 넘어가고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거 한번 정리를 해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200개가 넘는 동영상을 보려면 사람들이 질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질려버리기도 하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동영상을 찍어 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전체 동영상을 다 들으실 때 이 전체 동영상에서 흐르는 핵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원리가 있고 중추적인 원리라고 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 동영상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꼭 무슨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황당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 약간 핵심적인 원리를 한번 짚어 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이 핵심적인 원리를 이용하면 그 200개가 넘는 그 모든 동영상들이 한 가지로, 한 뿌리로 이렇게 모든 것이 수렴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핵심적인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시각, 그런 마인드를 갖고 동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 원리에서 이 부분적인 설명을 하고 있구나. 또 부분적이고 방법적인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인 동영상을 들으시면서도 이렇게 정리도 잘 되고, 조금 더 이해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원리, 핵심적인 원리는 뭔가 하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 그 과정과 또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일단은 공감이 안 되는 이상 이 동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죠. 공감이 안 되는 거 아무리 봐봐야 이해도 안 되고 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건강이 망가지는 원리와 또 회복되는 원리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앞쪽과 뒤쪽의 문제가 첫 번째고, 오른쪽과 왼쪽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쪽과 뒤쪽과 오른쪽과 왼쪽. 이 두 가지 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앞쪽, 뒤쪽 이런 거는 주로 대표성을 띠자면, 앞쪽은 배예요, 배. 배라는 건 소장, 소장. 뒤쪽이라는 거는 대장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뒤쪽이라는 건 대장이라고 이거 보고. 자, 앞쪽과 뒤쪽은 소장과 대장, 뒤쪽에 있는 대장 이렇게 보고, 오른쪽, 왼쪽 이런 거는 오른쪽 비대칭, 왼쪽 비대칭 이런 건데,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라인 전체, 우리 몸을 반틈을 딱 갈라보면 오른팔, 오른쪽 다리, 오른쪽 골반 이쪽으로 오른쪽 라인이 피가 많다 이거야. 혈관이 커져 있다. 왜? 계속 오른손잡이로 사니까. 또 왼손잡이 왼쪽 비대칭이라고 하는데, 왼쪽 라인 전체가 피가 많아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람의 몸이 점점 망가져 간다 이거야. 늙어간다, 망가져 간다, 고장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망가지는 원리를 이해하면 되돌리는 원리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일단은 먼저 오른쪽 왼쪽 원리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라인, 오른손잡이로 자꾸 살다 보면요, 결국은 한 10년 20년 사는 데까지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냥 대다수가 20대까지는 좀 건강한 편이에요. 근데 벌써 10대에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른쪽 라인이 가니까 30대쯤 되면 다 고장나죠. 조금씩. 오른쪽 라인의 혈관이 점점 커져가요. 그 왼쪽 라인의 혈관은
안 쓰니까 점점 좁아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는 우리가 이게 움직인다라는 거니까 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피가 이게 근육 속에 피가 자꾸 공급이 돼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피의 압력으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잡이로 자꾸 한다, 오른쪽 다리에 자꾸 힘이 들어간다, 뭐 오른쪽 엉덩이에 자꾸 힘이 들어간다, 이거는 오른쪽 라인의 혈관이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은 점점 피가 많아져 가고 왼쪽 라인은 피가 점점 적어져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 혈액순환이 비정상적으로 자꾸 일어나요. 혈액순환이. 예? 혈액순환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면, 자, 한쪽, 오른쪽 라인의 혈관이 커. 왼쪽 라인의 혈관이 좁아. 그 몸 전체 피가 골고루 흘러가야 되는데, 왼쪽 라인 잘 안 가려고 하고, 오른쪽 라인은 자꾸 많은 피가 올려고. 왜? 공간이 커져 있으니까. 그러면 피가 순환이 잘 되겠습니까? 그럼 혈압이 올라가죠. 혈압이 올라가요. 뭐, 아세요?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 나이를 보면 대표적인 우리 몸의 신체적인 변화 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내장, 심장이 커지고 폐가 커져간다. 그리고 뭐 대장이 커져간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장이 커져간다. 나이를 먹으면 대장이 커져가고 심장이 커져가고 폐가 커져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는데 안 흘러나가는 거예요.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피가 엉뚱한 대로 이제 그 힘이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쏴주는데 안 돌아오는 그 심장이 그냥 압력이 올라가니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 심장에서 피가 몸 전체를 안 빠져나가니까 폐에 있던 피가 심장으로 가서 몸을 빠져나가는데 심장에서 피가 안 빠져나가니까 폐에도 피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폐가 자꾸 처지는 거예요. 폐확장증, 비대증, 뭐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이런처럼 자꾸 폐가 처져서 폐가 비대해져가는 거예요. 폐가 수축이 안 되는 거야. 수축이 안 되니까 호흡 곤란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특히 양쪽 폐 중에 오른쪽 폐가 그 용적률, 그러니까 부피가 더 커요. 피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오른손잡이도 왼손잡이도 오른쪽 폐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오른쪽 그 커져 있는 용적률이 큰 폐가 더 처질 가능성이 있어요. 처지게 되면 횡격막을 눌러서 횡격막도 같이 처집니다. 그러니까 횡격막이 처지면, 문제는 폐가 처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 소장 영역을, 배 쪽을 자꾸 침범을 해요. 횡격막이 처지면. 그러니까 폐가 처지니까 폐를 떠받치고 있는 횡격막이 뒤집어지면서 소장 쪽을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 위장을 누르고 간 아래쪽을 자꾸, 간도 누르고 소장 위쪽이죠. 그죠? 배꼽 위쪽에 있는 소장 위쪽을 자꾸 눌러 제끼니까 소장이 자꾸 찌그러지기도 하고 눌리기도 해서 이 소장의 운동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뭐 소화 불량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30대쯤 되면 이제 소화 불량이 자꾸 나타나요. 그 소장이 제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왜? 폐가 자꾸 처지니까. 이 폐가 아주 많이 처진 사람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소장 쪽이, 이 폐가 너무 처져버리면 이 소장이 완전히 눌려갖고 소장이 꿀렁꿀렁거려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요? 배를 만지고 있으면 숨을 쉴 때마다 배가요, 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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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정상인도 그런 거 이해 잘 못하죠. 근데 폐가 너무 처져버리면 소장 영역을 완전히 침범해서 소장이 찌부러들면서 폐가 움직이는 것과 함께 창자도 덜렁덜렁덜렁덜렁 하나 뭐 꿀렁거린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있어요. 또 배가 땡땡해요. 그냥 땡땡하고 먹은 것도 없는데 땡땡해요. 이 문제가 이제 점점 커져가는 거죠. 이게. 자, 이리 보세요. 일단은 양쪽 폐가 다 처집니다. 근데 오른쪽 폐가 더 처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른쪽 폐가 더 처지고, 또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위장과 소장 윗부분, 소장 상단 쪽을 자꾸 누르게 되면 소장이 움직이고 싶은데 정상적인 움직임, 연동 운동을 정상적으로 못해요. 못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나 하면 소장의 힘이 자꾸 떨어져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서울의 어떤 뭐 병원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병원이 있대요.
소장의 힘이 너무 떨어지고 소장이 자꾸 작아지고 있다. 소장이 힘을 전혀 못 낸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그 병원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근데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하고, 제가 또 TV를 어느 부분을 봤는데 소장이 완전히 찌부러져 버리는 어떤 그런 분들, 그러니까 뭐 대장 쪽에 용종이 뭐 2천 몇백 개인가 3천 몇백 개인가 있다라는 그 연예인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여성분인데, 그런 분 얘기도 들어보면서 이게 맞다 이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소장이 힘이 없어지면요. 그러니까 소장이 힘이 없어지면, 소장의 운동력이 떨어지면 소장이 자꾸 약해져요. 작아져요. 찌부러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대장의 세력이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뒤쪽. 자, 보세요. 제가 오른손잡이로 산다는 건 오른쪽 비대칭이 될 확률이 있는데, 오른쪽 비대칭이든 뭐 왼쪽 비대칭이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쪽을 계속 쓰다 보면 폐가 자꾸 처져요. 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폐가 처져요. 폐가 처지면 소장 영역을 침범해요. 그러면 소장이 자꾸 압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압박을 받으면 창자가 동그랗다가 자꾸 압박을 짓눌릴 거 아니에요. 이 속에는 음식이나 가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눌려버리면 가스가 이동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가 체했다 이러거든요. 체했다. 소화가 안 된다, 체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다가 또 개실염 이래가 팽창이 뻥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더 안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럼 완전히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는 겁니다. 소장의 힘이 자꾸 세지면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이게 소장의 힘이 자꾸 약해지면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반대쪽은 세지는 거잖아요. 대장 쪽은 점점 세지는 겁니다. 그죠? 대장 쪽은 점점 세지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도 소장이 움직여야 사람이 살아가거든요. 그럼 소장이 움직이려면, 자, 대장은 점점 세져가고 소장이 움직이려면 또 피가 필요한 거예요. 대장은 점점 세져가고. 그러면 이게 머리에 있던 피, 팔에 있던 피, 다리에 있던 피를 또 밥을 먹으면 소장으로 끌어당겨요. 우리 밥 먹고 나면 머리에 피 빠지면서 하품 나고 졸리고 그러죠. 그죠? 머리에 피 빠지는 거예요. 빠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소장 쪽으로. 그럼 또 소장을 움직여줘서 열심히 운동하다가 다시 머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팔로, 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발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소화가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내 소화 안 됐으니까 피가 아직 창자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 보니까 또 대장이 세니까 그 있던 피가 머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대장 쪽으로 씩 또 끌려가요. 손에 있던 피가 대장 쪽으로 자꾸 끌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얼굴이 작아지고 손등이 막 해골손이 되고 상체 근육이 다 빠져나오고 하는 게 그런 원리예요. 뭐 못 먹어 살이 빠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자,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장이 커져간다 이러면 회복 원리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 원리는 다시 대장에 있는 걸 소장으로 끌고 오고, 소장에 끌고 왔는 걸 다시 원래 머리에, 손으로, 다리로, 또 약해진 왼쪽 라인으로 자꾸 보내주는, 약간 대장에 있던 피를 소장으로 끌고 와서, 그럼 소장을 끌고 오면 끝입니까? 끝 아니에요. 이걸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왼쪽 라인이 약해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왼쪽으로 자꾸 보내줘요. 왼쪽 다리, 왼쪽 팔로 자꾸 보내주고, 소장이 약해져서 소화가 안 될 때 머리에서 끌어내렸던 피를 다시 머리 쪽으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 머리 자꾸 흔들어줘야 되고, 또 상체 쪽으로 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체 운동을 막 하고, 심지어 다리 운동도 하면서 발끝까지, 손끝까지 자꾸 피를 대장에서 소장에서 사지 전체로 피를 골고루 자꾸 보내줘야 돼요. 보내주는데, 우리가 원래 왼쪽에서 오른쪽이 피가 많았기 때문에 혈관이 커져 있잖아요.
그 벌써 오른쪽 왼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장에서 소장을 끌고 오더라도 끌고 오면 기본적으로 이 몸 전체로 펴져나가는 앞쪽으로 퍼져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이 혈관이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더 가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왼손,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 이런 쪽으로 모래주머니를 차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은 70 정도 조금만 차고 왼쪽은 좀 많이 차는 거예요. 뭐 다리에도 뭐 500g을 차고 뭐 손에는 뭐 다리 500g 차면 손에는 600g 차죠. 또 다리 500g 차면 옆구리에도 한 500g 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하고 옆구리는 비슷하게 차고 손은 한 100g 더 차고 오른손은 70g을 차고 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사증후군 1번부터 112번인가 그까지 진행되는 회복 과정이고, 그죠? 1단계. 2단계는 균형 잡기 과정으로 균형 잡기에서 1번부터 지금 뭐 55번까지인가 그렇게 올라와 있는 동영상이 설명인데, 자, 이 원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앞쪽, 뒤쪽 원리에서 우리가 동영상 제가 한 8번인가 9번인가 9번인가 10번인가 잘 모르겠는데, 보충한다. 그게 배에다가 모래주머니 올려놓는다. 뭐, 그러니까 2kg 하나, 1.5kg 하나, 뭐, 오른쪽 배에 올리든, 왼쪽 배에도 올리기도 하고, 위장에도 올리기도 하고, 뭐, 왼손, 왼발에도 차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 배에 올려놓은 게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대장에 있는 피를 소장 쪽으로 끌고 오는 과정이에요. 그럼 소장으로 끌고 오면 끝이냐? 그거 아니라고 했죠. 그동안 빠져버렸던 피, 다시 원래 자리, 손이 다 말라버려서 피가 없어요. 그럼 끌고 와야죠. 끌고 와야죠. 모래주머니 채우고 운동을 하면 끌고 와줘요. 또 머리를 흔들고 헤드뱅잉 하고, 뭐, 모자를 쓰고, 뭐, 이렇게 하면 머리로 다시 피가 돌아와요. 대장은 점점 약해지고, 소장은 정상화가 되고, 혈액순환이 다시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점점 강화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폐가 덜려요. 그럼 창자가 다시 소장이 원래 상태로 슬슬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이 좋아진다고 느끼겠죠. 어떻게 보면 노화의 역행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사고로 죽든 어떻게 죽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뭐 사람의 인간의 운명이니까 그거는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건강할 수 있다라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면, 또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운동이 아니에요. 균형 잡기 운동, 균형 잡기 운동이라고 하시는 게 옳습니다. 아무 운동이라고 이거 같이 동일선상에 둬버리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겁니다. 균형 잡기 운동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면 이런 걸 이해해서 건강을 한번 회복해 보는 겁니다. 회복해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00 몇 개 되는 모든 동영상은요, 이 원리에 다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동영상을 보시면, 뭐 왜 저거 뭐 보충을 한다고 하지? 그럼 왼쪽 다리, 왼손을 왜 많이 차는 거지? 또 왼쪽 옆구리는 왜 차는 거지? 뭐 모자에다가 모래주머니 여기는 또 왜 끼워 넣는 거지? 뭐 수건은 왜 차는 거지? 호주머니는 왜 넣는 거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 원리, 중추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이것만 이해하고 동영상을 들어보셔도 좀 받아들이기가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되죠. 제가 빠뜨린 얘기 중에 그 대장이 커져가는 거, 나이를 먹어가면 대표적인 증상들, 심장이 커져간다, 폐가 커져간다, 대장이 커져간다. 이거는 뭐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동일하게 겪는 증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제가 말했는 건 기억도 안 나는데, 일단 나이 한 45세쯤 되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의료공단에서 저렇게 옵니다. 대장 검사 받으러 오세요. 뭐 대장암, 뭐 위암, 뭐 이런 거 검사 받으러 오세요.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대장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영어로 하면 IBS 뭐 이런 표현을 막 쓰는데,
이름을 막 갖다 붙이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장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대장 쪽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 이거예요. 대장이 점점 커져가면서 대장에 피가 점점 많아지니까 피가 자꾸 거기 고여 있으니까 용종이 생겨나는 거예요. 용종이 생겨나고 용종이 자꾸 방치시키면 암이 돼버려요. 대장암이 돼버려요. 대장암은 그냥 뭐 직장암이 될 수도 있고, 뭐 SN 결장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변비가 너무 심해져서 대장이 막 진짜 뭐 무지막지하게 커져버린 경우도 있고, 그 무섭더라고요. 뭐, 대장이 너무, 대장 무게, 한 6개월 동안 거의 변을 못 봤는데, 대장 무게가 뭐 10 몇 킬로, 16킬로인가 그렇게 수술했는데, 변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장의 세력이 커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걸 원리를 왜 커지느냐를 설명을 했어요. 오른쪽 왼쪽 문제와 앞쪽 뒤쪽 문제가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점점 대장이 커지고 심장이 커지고 폐가 커진 거예요. 이게 노화 과정에서 대표적인 1등이, 그러니까 사망 1등 원인이 그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심혈관계. 그러니까 심장과 연결된 동맥류를 심혈관계, 그러니까 뇌동맥류 뭐 하여튼 이 심장에서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쪽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서 하여튼 그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사망 그 횟수 그 비율이 높대요. 그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거는 맞잖아요. 그 심장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폐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고, 또 대장이 문제가 있는 거고, 대장이 커지고 소장은 전부 다 찌그러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배에 힘이 없어져요. 그 뭐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배심이 없으니까 힘을 못 내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힘을 많이 못 쓴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몸을 사려요. 겁이 나요. 왜? 몸에 파워가 안 나와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걸 느끼는데, 근데 배가 든든하게 이제 점점 몸을 회복시켜 가면 몸에, 내가 파워가 덜 온다. 이제는 나가서 뭐 삽질을 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몸이 진짜 안 좋을 때는요, 배심이 없어요, 그냥. 뭔가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피곤하다고 느끼고 자꾸 그러거든요. 아, 제가 이걸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하여튼 20분 정도로 생각하고 찍었는데 22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과거에 했던 얘기 또 반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정리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제가 이 동영상 그냥 찍은 거 아닙니다. 제가 진짜 기도했는데 오늘 이걸 막 찍으라고 막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게 했던 얘기 같은데 또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건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죠. 뭐 어떻게. 일단 찍기는 찍었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왜 오른손잡이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느냐. 또 왼손잡이는 문제 아니게 왼손잡이 문제를 일으켜요. 왼쪽 비대칭도 혈액순환 문제를 일으키면서 동일하게 약간 패턴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대장이 커져가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망가져가고. 근데 회복되는 과정, 그죠? 또 부족한 게 있네요. 대장이 커져갔다 보니까 대장에서 이제 보충을 해서 소장으로 끌고 옵니다. 그죠? 얘기를 했나요? 제가 이게 동영상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먼저 했던 얘기를 지금 잊어먹고 있는 것 같은데, 대장에서 소장으로 다시 끌고 와야죠. 대장으로 세력이 커져서 소장으로, 그러니까 보충을 하고 있는 게, 또 소장으로 끌고 오면 그만이냐? 그거 아니죠. 원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죠. 그죠? 원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로 계속 살았으면 오른쪽 라인의 혈관이 자꾸 커졌을 거고, 왼쪽 라인의 혈관이 좁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왼쪽 라인으로 자꾸 피를 보내야 되죠. 그죠? 왼쪽 라인으로. 그리고 또 머리에서 피가 빠져 내려왔으니까 머리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고,
손에서 피가 다 빠졌으니까 다시 손으로 피를 끌고 와야 되고, 그 대장에 있는 피를 소장에서 혈관이 좁아져 있는 곳으로 자꾸 피를 보내는 게 회복 과정이다, 치료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회복 과정이라고 보죠. 치료란 말을 쓰면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하여튼 회복 과정이다. 대장에 있는 피를 소장으로 끌고 와서 소장에서 약해져 있는 곳으로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면 그게 살아나는 과정이 아니겠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커져가는 과정 설명했고, 다시 대장에서 소장으로 끌고 와서 소장에서 몸 전체로 피를 보내야 되는데, 오른쪽은 어차피 커져 있으니까 왼쪽 위주로 보내는 거예요. 왼쪽 위로 보내서 나중에 왼쪽 위주와 이제 뭐 위쪽 위주죠. 위쪽 위주로 보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균형을 잡아서 균형점. 그래서 균형 잡기라는 동영상이 나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앞쪽은 대사증후군 동영상에서 1번에서 112번 뭐 그 정도 갔죠. 지금은 균형 잡기에서 1번에서 55번 이 정도 왔잖아요. 그죠? 대사증후군 동영상은 보세요. 전반적으로 대장에서 소장으로 끌고 오는 과정과 소장에서 또 왼쪽 위주, 왼쪽과 혈관이 약해져 있는 쪽으로 피를 막 보내는 과정이었어요. 운동법도 막 설명드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운동하세요. 또 헤드뱅잉을 해주세요. 오른손잡이는 왼쪽 운동을 해주세요. 막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과 주로 위쪽, 이쪽이 피가 채워지고 나면 약해져 있는 데, 그때부터 이제 균형 잡기로 들어간 거예요. 균형 잡기로. 그래, 균형 잡기가 또 쉽지가 않죠. 열심히 채웠는데 그냥 채워진 채로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자꾸 빠져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이나 위쪽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균형을 잡으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 왼쪽이 너무 세져 버려도 컨디션이 떨어져 버려요. 컨디션 떨어져 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오른쪽 왼쪽을 비슷하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균형 잡기가 동영상이 지금 55번까지 나가 있는데, 55번 가운데서도 저도 한 2번 정도 지금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 실패했어요. 지금 2번째 도전 중인데 첫 번째보다는 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첫 번째 실패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하여튼 어제는 동영상을 제가 못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 똑같이 차고, 양손 중량이 한 10g 정도 올렸어요. 한 115, 120인가 그 정도 올렸는데 피로 그 상체가 약간 가볍다고 느껴지더라고요. 10g 정도 올리고 약간 왼비로 있습니다. 길이감도 약간 왼쪽, 또 옆구리나 왼쪽 다리도 약간 왼쪽 해서 걷기 할 때 오른발에 체중을 더 조금 실으려고 좀 해주고, 왼발도 한 번씩, 왼발 한 번, 뭐 오른발 3번, 뭐 요 정도로 걷기도 하고, 또 앉아있을 때는 약간 오른쪽 다리를 좀 뻗을 때도 좀 있고, 또 가끔씩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또 길이끈을 약간 오른쪽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뭐 요런 형태로 특별히 뭐 오른쪽 다리나 오른쪽 옆구리에 중량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뭐 쓴다고 해서 저는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한 30g 정도 차볼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어제 그냥 안 차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안 차고 하고 있습니다. 안 차고 계속 하니까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중량을 차버리면 빨리 약해지긴 해요. 근데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자꾸 오른쪽 비대칭 되면 또 왼쪽으로 와야 되니까 솔직히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해보는데, 근데 이 왼쪽 비대칭이 너무 세면요, 길이끈이나 왼쪽 비대칭이 너무 세면 풀어줘야 돼요. 중량을 써서라도. 그러니까 뭐 왼쪽 비대칭이 너무 센데 이걸 안 풀어주면요 점점 더 세져 갖고, 왼비가 세지면 사람이 어리어리해지니까 이게 뭐 판단이 안 되고 막 그래요. 어리어리해지고 뇌압이 자꾸 올라가서, 왼비 상황에서 제가 막 상체 쪽으로 피 많이 올라와서 혼났다 그래. 막 혼난 건 아닌데 고생 좀 했다 그랬죠. 그죠? 뭐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막 피가 자꾸 올라와서
그때 진짜 의리의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가끔씩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어. 그러니까 왼비를 풀어 주니까 이게 또 서로 정상화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제가 동영상을 잘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래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큰 변화가 없어서 제가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운동 안 하고 약간 균형 맞추고 전신 운동하고 있습니다. 전신 운동하고 물병 운동도 한 번씩 하고 철봉도 하고 누워서 하는 운동 다 하고 있고 그죠? 뭐큰 운동 뭐 비대칭 운동을 강하게 하고 이러지 않아요. 약간 왼비가 조금 있는 그때 이제 왼쪽으로 왼비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빠르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길게 한 일주일 정도 보고 그냥 천천히 가운데 쪽 천천히 오른쪽으로 약간 풀린다는 느낌만 있으면 되니까 조심스럽게 균형적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안정화가 되고 균형적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너무 세면 오른쪽에 중량을 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너무 세면 중량을 좀 써갖고 어느 정도 누그러뜨려 놓고 그때 이제 중량을 빼서 이렇게 균형점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런 거, 중량을 써야 될 때 저도 써야 된다면 반드시 쓸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나 중량 안 쓰고 해볼 거야. 이게 현명한 방법 아니에요. 저도 지금 안 쓰고 있는 건, 요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량을 안 쓰고 있는 거지. 지금 왼비가 좀 있으니까. 근데 운동으로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잘하면 잠도 편하게 자고 하는데 이거 관리를 잘 못하면 왼비가 세지면 또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지는 게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